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코스피 3000 시대 요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시장에 대한 관심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고 또 똑똑한 투자를 위해서 저희 수익마스 플러스 함께 또 시장을 보는 눈, 키우는 방법 아주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생방송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부와 2부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2부에서는 또 알찬 강의, 또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세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잠시 후에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우리 단타 국대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닥터한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단타 국대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나오셨네요. 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네. 좋은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있었던 이슈들에 따라서 제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다행스럽게도 관심 종목군들이 목표가에 2개 다 도달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불안한 시장인지 확실한 시장인지 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그에 맞는 모멘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닥터한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닥터강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 이제 명절이 진행이 되는데 이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떡값을 챙겨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정보들 들고 왔으니까 주말 방송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경제 방송에서 라이브로 주말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송이 수익마스 플러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준비한 것들 많이 가져가시 바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3000 시대 이번 주 역시 다사다난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단타 국대 전문가님께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공공주택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아차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좀 섞인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중간에 목요일에는 FTSE죠.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나갈 수 있는 이 우려감에 대한 이 불안적인 요소들, 불안정적인 시장 속에서 이제 그래도 우리는 좀 모멘텀이 확실한 재료적인, 이슈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이유 혹은 이 명분에 대해서 항상 분위기에 맞춰서 가져가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또 설 연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갈 종목은 그래도 간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확실한 부분 오늘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한번 차트 보면서 오늘 이번 주 이슈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지나고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연속적으로 3번 연속으로 좀 좋은 상승세가 보였었던
이 주 초반이었는데요. 이제 목요일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오전 11시에 이 FTSE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에서 공매도를 이제 진행하지 않겠다면은 이제 선진국 이슈 이제 지수에서도 반영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우려감과 함께 좀 불안정적인 목요일 시장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목요일 시장 오후 2시에 들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런 경고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해명 이슈가 나오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좀 상승한 그 주가 될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주말에 있는 이슈라던가 혹은 설 연휴 동안 있을 불안한 요소가 충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사야 되나? 그냥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장 속에서 설 연휴 이후에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오늘 관심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오늘 방송 모멘텀 이슈 꼭 설명 이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려도 뭐 갈 종목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갈 종목은 간다 어떤 섹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그 부분 살짝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섹터일까요? 자, 이제 어떤 섹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이 테마에 대한 부분이나 재료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설 연휴에 다가올 이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일정이죠. 확실한 일정에 따른 큰 이제 상승세가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오늘 준비를 해왔으니까 두 가지 종목군들 한번 보신다면 이 일정에 따라서 좋은 상승세 또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종목군 잠시 후에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의 한 주간의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들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쪽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테슬라 쪽의 매출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어주면서 특히나 이제 공교롭게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를 굉장히 잘 만들죠. LG화학 쪽에서 명품 배터리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돼서 테슬라 관련주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와주는 이슈가 애플카 관련된 이슈들까지 최근 한 반년 정도만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뭐 당장 이제 뭐 주말간에 당장 이제 오늘 나왔었던 이슈 같은 경우는 또 기아차 쪽이 계속적으로 이 언론 쪽에 노이즈가 나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얘기를 하면서 좀 협상을 중단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 언론 쪽에서 좀 나와주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애플카가 만약에 실질적인 생산을 돌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일 업체와는 공급을 체결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탁 업체들을 뭐 한 5개 정도 이상에서 진행을 하면서 완성차까지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로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주는 기대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또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지난주 주중으로 지속적으로 이 애플 쪽하고 현대차 그룹 쪽하고 약 4조 원 정도의 정식 계약이 체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꾸준히 나와줬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이제 코스피 증시가 이번에 무너질 듯 하다가 이번 주 내내 좀 강세로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뭐 다들 뭐 다른 뭐 애널들 같은 경우도 언급을 하는 부분이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명절 연휴 전후로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명절 연휴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길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이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기 때문에 거래일이 한 이틀 정도밖에 쉬지가 않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연휴가 거의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뭐 주차로 본다라고 하면 2주차 정도 동안에 굉장히 큰 이 명절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죠. 이런 좀 증시가 상황들이 나와주는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이시다시피 최근 증시 상승세에 동조화가 되지를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증시 같은 경우 4거래일 연속,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띠는데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땅한 반등세가 나와주지는 못했죠. 그냥 이제 증시하고 좀 발을 맞춰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면은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을 좀 주도를 해주고 있는 쪽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동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 쪽을 보실 수가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 보이시는 것처럼 증시 대비를 했을 때 강력한 흐름으로서 상승 유지 지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나와주는 부분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 가치가 워낙 높고 여기서 현대그룹차 쪽에서는 애플의 그냥 이런 위탁업체로 전락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브랜드를 밀고 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 1위 업체라는 그런 지위를 좀 공고히 하게 되면서 최근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전기차 플랫폼 나와주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전기차 완성차까지 나아가게 되겠죠. 그런 브랜드 가치를 좀 보존을 하면서 최근 이슈가 나와줬었던 부분은 애플카와 이 기아차 쪽과의 연관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 장 대비를 했을 때 가장 강력한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시세 탄력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월 달 형성을 했었던 고점을 이번에 2월 초에 돌파를 하고 당장 증시가 뭐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전장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기아차도 역시나 오전장 이후에 상승세를 3% 이상까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면서 기아차가 반등을 하면서 증시를 밀어 올려주는 그러면서 수급들이 전부 다 이 자동차 쪽으로 좀 모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부분들 현대차 쪽과 기아차 쪽도 뭐 워낙 좋겠지만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였죠? 이 대형주 쪽에서 상승세가 나와가지고 뭐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도 있겠지만 이 대형주 쪽에서 10% 이상 수익을 거두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협력사라던가 아니면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 쪽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애플 쪽과 정식 계약 얘기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조지아주 쪽에서 공장을 그쪽에서 이제 애플카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이 기아차 공장 그리고 현대차 공장 쪽으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 이제 한 2주, 3주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 상한가가 4방이 지금 나와주면서 저점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지금 이제 급등 나오기 전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일거래량이 지금 10만 주, 한 주당 지금 1,000원대밖에 안 되는 기업이 일거래량이 평균적으로 한 10만 주 정도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저조하게 진행이 되는 거였죠. 증시가 1년 동안 대세 상승이 되는 2020년 동안에 상승을 해주지를 못하는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아차 이슈를 받아주면서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미국 쪽에 자사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 쪽과의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여기에서 나와줬었던 부분이 바로 실질적으로 애플카의 수혜주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상한가 기록을 해주고 기아차, 애플카 협업 관련된 내용들로 좀 급등을 해주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이번 주도 역시나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적으로 거의 한 반년 정도 동안에 연출이 되고 있다.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자동차 부품주를 거의 반년 정도 동안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어요. 1차적인 상승세 제네시스 기대감 나와주는 현대공업부터 2차 전지 LG화학 쪽 납품주들 그러면서 테슬라 납품주들 그 이후에 이제 LG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들 이후에 애플카 기대감으로서 자율주행 쪽의 순환매까지
제가 최근 반년 동안에 자동차 부품주들 50%, 100% 날아가게 되면서 이 순환매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이제 공략을 드렸죠.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 연초까지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오늘도 이제 부품주 종목들 준비를 해왔는데 종목들 확인하셔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데 꼭 이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와 애플에 관련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나왔던 이 애플이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도 있겠다 이런 관련 기사를 보면서 기아차 보유하신 분들 좀 걱정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이 기아차나 그 관련 종목들 흐름은 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좀 맞습니다. 말씀을 그런 부분이 여쭤볼게요. 이제 굉장히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기아차 쪽으로 매매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간에 터져줬었던 이슈들의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단기 충격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 개장하는 당시 때 개파락으로 또 단기 충격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이 좀 꺾일 수는 없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가 기업들이 전부 다 자동차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구글 아니면은 뭐 아마존 심지어 이제 애플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만 인수를 하면서 자동차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을 미래 먹거리로서 본인들의 주력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이유를 차량 반도체 쪽으로 거의 지금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은 지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충격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추세가 이탈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상승세 다시 한번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단타 국대 전문가님께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우리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제가 이번 주 특징주로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베스파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이 지난 시간에 넷마블, 베스파 두 종목 다 이렇게 다행히도 이제 목표가에 잘 도달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베스파라는 종목은 이제 게임주들 업종을 제가 언급해드리면서 시장에 맞게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베스파라는 종목이 월요일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고점까지 이렇게 보신다면 이제 이날 제가 말씀드리고 월요일 시초가 이후부터 쭉 상승을 해서 약 30% 되는 이제 목표가까지는 약 27% 되는 좋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목요일에 잠깐 증시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자리 잘 지켜준 채로 금요일도 예쁘게 마감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 이 베스파라는 종목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원게임 리스크죠. 원게임 리스크를 이제 해소하면서 2021년 턴어라운드 기대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게임 업종들, 이 베스파, 넷마블뿐만 아니라 뭐 저번 주 특징주로 말씀드린 펄어비스라는 종목도 이제 금요일에는 어마어마한 상승률, VI까지도 도달하는 좋은 상승률 꾸준히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이 시장 분위기에 따른 이 중요한 종목군들 잘 캐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일정에 관한 모멘텀, 설 이후에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유롭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일정주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설 연휴 지나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준비해야 될 일정들 좀 크게 있습니다. 크게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대시세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라. 이렇게 하면서 주간 특징주 말씀드렸습니다. 네, 베스파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임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목 이제 또 설이기도 하고 게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실적도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는 관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자, 지금 심지어 그 게임 업종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좀 많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20% 이상 되는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바닥권에 있는 게임 업종들 그래도 좀 장기간 시점으로 관점 가져가신다면 2021년, 2022년
한국, 중국 문화 교류의 해입니다. 한한령 관련된 이슈 꾸준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지난 무료 방송에서도 일요일 날 언급드렸던 게임주 중에서도 좋은 상승률 나온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상승 모멘텀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노려보는 게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의 특징주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지금 이번에 뭐 자동차 부품주 순환매 같은 경우는 기아차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카를 실질적으로 기아차 공장이 미국 현지에 있는 공장이 이제 조지아 쪽에 있기 때문에 조지아 쪽에서 이제 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아차 공장에게 실질적으로 납품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거의 한 2년, 3년 정도 동안에 소외를 받았었던 KB오토시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거의 이제 대장주로서 상한가를 연속으로 2번이나 가졌습니다. 지금 KB오토시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최근 이제 한두 달 정도 동안에 상한가가 벌써 3방이나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를 했을 때 6,000원 이후부터 지금 14,000원까지 거의 이제 100% 이상, 2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 기아차 쪽 수혜주로 부각을 받기 전에는 KB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차트가 난잡하죠. 당일 거래량이 지금 6,000원짜리가 거래량이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소외주 종목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저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소외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내용이 나와줬었던 부분이 KB오토시스가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 약 4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공장을 짓고 그러면서 현대차 쪽과 기아차 쪽으로 납품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올라갔어요. 일단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월요일장이 밝아봐야 알겠습니다. 기아차 관련된 기업들이 납품을 하는 이런 밴드 업체들이 다시 한번 다음 주 중으로 또 움직여 줄지 아니면은 이제 애플카 쪽이 다른 여러 이제 전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로 납품을 지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탁 계약을 좀 다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기아차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지 이 부분은 일단은 장이 개장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 이후로 또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추가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최근 그냥 한 1분기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순환매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LG전자가 이번에 마그마 쪽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렸었던 나인테크라는 기업이겠죠. 나인테크 지금 12월 달 이후에 4,000원 이후부터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주면서 대략적으로 지금 한 7, 80% 정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순환매 이후로 나와줬었던 부분은 애플카 쪽 기대감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기아차 납품업체들이 폭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방금 말씀을 드린 기업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현대차는 브랜드를 유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래차 쪽에 있어서 수소차라던가 2차 전기 관련된 내용으로 이 브랜드를 유지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순환매 또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은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기대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중요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후반기에 거의 이제 이 사명을 걸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 그린 뉴딜,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수소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서 2018년도, 2019년도 단기적인 테마를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을 하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현대차 납품업체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어질 순환매를 기억을 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오토시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환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신 분들 또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럼 지금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매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순환매를 생각을 하시고 뭐 지금 매도하신다는 건 좀 아닌가요? 어떤 종목을 말씀하신 거예요? KB오토시스. KB오토시스는 뭐 지금 상한가가 2방이나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겠죠. 사실 이제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점상을 갔다가 많이 풀렸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 이제 뭐 굉장히 긍정적인 시세들이 나와줬을 겁니다. 뭐 수익 실현 굉장히 뭐 크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재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에다가 단타를 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지금 현재 이미 급등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10%, 20% 수익을 거두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뭐 신성델타테크, KEC, 아니면 나인테크,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라닉스라는 종목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이때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와줬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라닉스가 1차 급등을 하고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 동안 눌려주고 있는 이 12월 달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뭐 시세 탄력을 기대를 할 수 없는 이 구간에 움직여줬었던 종목은 사실 LG전자 쪽으로 납품을 해주는 뭐 나인테크라던가 아니 신성델타테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여줬었죠.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종목은 10%, 20% 먹기 힘들다. 지금 추가적인 이 순환매로서 기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후속타로서 자율주행이다라고 라닉스를 이제 이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평일 방송에서 공략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50% 이상 100%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단기적인 급등주 시세를 먹기가 굉장히 힘드시다. 올라가는 타이밍에 잡으신다라고 하면 10%도 먹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그런 순환매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급등이 완연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타로서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선침해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로 저희 베스파와 또 KB 오토시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주, 소외주행, 게임주 등등 다양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 종목들 바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관심주, 우리 단타국대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관심주는 바로 SM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조만간 이제 한국에도 착륙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언론에서 계속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디일까 이렇게 제가 좀 준비해보자면 이 SM라이프 디자인은 이제 디즈니의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디즈니, 픽사, 마블 그리고 스타워즈 뭐 여러 가지 계열사와 함께 있어서 이 디즈니 플러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비교해 볼 만한 해외 좀 큰 기업이라면 넷플릭스가 있겠죠, 여러분들. 넷플릭스가 현재 이제 그 컨텐츠 안에서 한 1000작품 정도, 1000편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넷플릭스보다 디즈니 플러스는 이미 한 오리지널 컨텐츠로서 한 8000편 정도 되는 8배 이상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그 디즈니 플러스 이제 구독료라고 하죠. 월 이용료가 한 6.99달러, 한 7달러 정도 되긴 하는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현재 8.99달러, 9달러 정도 되는 금액으로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요소에서 충분히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판권을 통한 이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어딜까 해서 SM 라이프 디자인을 말씀드렸고요. 2019년도부터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약 8천만 명 이상 되는 고객들의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 경쟁사인 넷플릭스는 어떨까? 여러분들 보시자면 넷플릭스 7년이 지난 시간 동안 8천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모았습니다. 그럼 엄청난 속도로 추격이 되고 있고 이 8,000편이 되고 있는 이 콘텐츠 속에서 그럼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층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텐데 이 고객층에 대한 부분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드라마라던가 영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디즈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큰 기업인 만큼 이 컨텐츠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심슨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그 겨울왕국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컨텐츠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중장년층 이제 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께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런 부분도 해서 그 넷플릭스보다 더 확실하게 고객층을 더 사로잡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대감이 큰 디즈니 플러스의 판권을 가진 SM 라이프 디자인,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지만 대비적으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종목군인 이 SM 라이프 디자인이 큰 상승은 이제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좀 좋은 상승세가 나왔지만 지속되지 않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꾸준히 이제 우상향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큰 문제 없이 21선 현재 잘 지지해주고 시장 무너진 듯 하지만 이번 주 역시나 견고한 모습 비춰졌습니다. 자, 그 SM 라이프 디자인 제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제2의 기생충이라고 하죠. 미나리가 이제 미국 영화로서 개봉이 됐지만 이제 여기서 1차 아카데미죠. 영국의 아카데미 시상식 1차 후보에서 지금 이미 8부분에서 후보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미나리라는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럼 SM 라이프 디자인이 왜 관련주로 엮이냐? 이렇게 보신다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작사, 그리고 배급사, 그리고 투자사로 엮이는데 이게 제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제 맡고 있는 플랜 B라고 있어요. 플랜 B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는 큰 연관이 없고요. 이제 배급사에선 이제 판시네마라고 합니다. 판시네마라는 이 기업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 과거에 한번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판시네마와의 판권 계약을 한 이제 FNC 기업이 FNC 에드컬처라고 하죠. FNC 에드컬처가 판시네마와 이제 판권 계약을 했는데 FNC 에드컬처가 SM에 인수가 되면서 기업 이름이 SM 라이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은 알고 보면 이 FNC 에드컬처라는 기업이 결국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기업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 배급사로 인한 그 수혜, 여러분들 기생충일 때 이전에 바른손 어땠습니까? 바른손 같은 경우 굉장히 엄청난 큰 상승세가 보여주는 엄청 경이로운 수익률이 나왔었는데요. 그럼 또 이 기생충과 연관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골든글러브 후보에서도 이 기생충이 이전에 후보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죠. 탈락이 됐지만 이 또 미나리도 이제 어제 골든글로브 1차 후보에서 탈락이 됐지만 이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외신이나 많은 언론에서는 골든글로브가 또 실수를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제 하면서 조금 실망감에 대한 언론이 많이 나왔는데 이 미나리 또한 앞으로 이제 최종 후보 영국의 아카데미 시상의 최종 후보가 3월 11일 날 다시 선정이 되고 4월 11일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른손과 같이 제2의 바른손 될 수 있는 SM 라이프 디자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3,000원 목표가의 경우 현재 3,000원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 2,350원입니다. 현재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 엮여 있죠. 2,350원 구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SM 라이프 디자인 제2의 기생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2월 23일에 대한 이슈와 이 미나리 후보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일정 이슈 더블 모멘텀으로 잡고 가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 종목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35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닥터왕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순환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LG화학 2차전지 납품 기업부터 테슬라 납품 기업을 찍고 LG전자 납품 기업을 진행을 하고 나가지고 현재 애플카 기대감으로 자율주행 쪽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후속타로서 나와줄 수 있는 순환매가 뭐가 있느냐? 제가 딱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현대차가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 1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수소차 관련주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나와주는 부분이 바로 지금 삼성전자가 현금 실탄을 100조 원을 유보금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지금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대형 M&A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줬는데 이게 거의 차량 반도체 기업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기업을 지금 인수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쪽하고 삼성전자 쪽하고 2가지 이슈가 후속타 이슈로서 기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제가 수소차 관련된 내용으로 모토닉이라는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뭐 모토닉 같은 경우도 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현대차 쪽이 이제 이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디젤 차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와줬는데 모토닉 같은 경우는 현대차 1차 협력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수소 충전 관련된 제품을 현대차 쪽으로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8월달 당시 때 이제 바이든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친환경 정책 관련된 기대감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급등을 대략적으로 한 150% 정도 하고 현재 한 3달, 4달 정도 쉬어가고 나가지고 이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1차 상승이 지금 나와주기 직전으로 보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였었던 차트가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렸었던 LG화학 쪽으로 배터리 효율을 늘리는 데 있어가지고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신성델타테크라는 기업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유사한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9월달 1차 상승세가 나와주고 나가지고 거의 3달 정도 동안에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저점 타이밍을 잡고 나가지고 곧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 구간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 100% 정도 가량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모토닉 같은 경우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신성델타테크 같은 기대감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금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1월달 말에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렸었던 종목이 뭡니까? 바로 이제 코어롱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제가 1월 말에 한 2주 전에 찍어드렸죠. 보이시는 것처럼 벌써 지금 급등 구간이 나와주면서 30% 이상 수익권 구간이 현재 나와주고 있어요. 금요일만 지금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모토닉 같은 경우도 그러한 상승세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이하 매수 잡으시면서 손절가는 현재 단기적인 저점 구간 이탈을 하는 13,000원 구간대 이탈을 하는 부분 살펴보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기대를 하면서 18,000원 구간 목표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협력사인 모토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단타국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2번째 준비한 종목입니다.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을 준비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어떤 일정이 있냐? 바로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일정이 남아있죠. 임시국회가 지난 2월 1일에 이제 개최가 되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본회의가 언제 결정이 되냐, 땅땅땅 언제 끝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회의는 다가오는 2월 26일에 결정이 되는데 현재 이제 임시국회에서 법안적인 부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좋은 작용이 될 수 있을까, 기대감이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비교하고자 준비했던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한국전자인증이라는 부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법안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난 5월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보였음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12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실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금속 또한 이렇게 법안적인 부분으로도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준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영화금속이 가덕도 쪽으로만 엮이냐? 전혀 아닙니다. 앞서 이제 닥터강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많이 관심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어떻게 엮이는지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그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이 테슬라 모델 3에 납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8만 달러 규모의 제품 조향장치 등 이렇게 제공이 되었는데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테슬라가 이제 어젯밤에 또 이슈가 또 나왔어요.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데 니켈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호수에서 이제 많은 걸 발견한 포스코 쪽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좋은 움직임이 비춰졌는데 이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정부와 테슬라가 좀 협력을 할 수 있다. 평범한 협력이 아니라 좀 거대한 부분에 대해 이제 테슬라와 이렇게 협력 요청이 왔기 때문에 테슬라 쪽 이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 가덕도 플러스 해서 테슬라까지 이제 더블 모멘텀으로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영화금속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금속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로서 상승의 여지 충분히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전까지는 이동평균선이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한 채로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11월 달 다시 한번 상승의 이슈 나와주고 쭉 우상향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화금속의 목표가는 3,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하단 구간에 2,200원입니다. 2,200원 우상향하는 이 지지선, 상승 지지선의 하단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영화금속 설 이후까지 있는 충분한 일정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바로 영화금속입니다.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2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 우리 닥터왕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관심주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 순환매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가 일단은 수소차 관련주 기대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관심주가 바로 관심 섹터가 삼성전자 쪽과 관련된 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대형 M&A를 추진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2017년 전임 대통령이 탄핵이 당하고 나가지고 삼성전자 쪽 총수가 계속적으로 부재를 하는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재판 끌려다니고 감옥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이제 또 법정 구속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M&A 정도의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하면 수십조 원이 오가는 그런 큰 이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리더의 좀 결단이 그런 필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이 M&A 관련된 내용,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에 있어서 기대감이 나왔었죠.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도 당시 때 이제 삼성전자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줬었던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글로벌 차량 반도체 1위 기업인 네덜란드 쪽의 NXP사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에게 차량용 스피커를 가장 세계에서 잘 파는 하만이라는 기업을 10조 원 현찰로서 인수합병을 한 것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NXP가 하만 쪽하고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진행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다가 하만 스피커를 탑재를 하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생산을 하는 차량용 반도체 뭐 수백 개를 탑재를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만이 가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점유율을 통해서 각각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부 다 이제 글로벌 차량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는 겁니다. 뭐 벤츠, 뭐 아우디, 아니면 뭐 현대차. 그러면서 뭐 미국의 포드라던가 GM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납품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 지금 현재 사업 부분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과거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만 인수를 할 때 당시 때 하만 쪽으로 이제 납품을 했었던 기업이 아남전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남전자라는 기업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를 했을 때 보이시는 것처럼 아남전자가 하만 쪽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대략적으로 400~500% 정도가 한 방에 지금 한 달 정도, 2달 정도 안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에이테크 솔루션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쪽과 굉장히 이제 이 기술력을 가지게 되면서 현재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 쪽이 M&A 쪽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차량 반도체라던가 자율주행차 쪽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만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기술을 그쪽 반도체 쪽으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와주는 그런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제 이 하만 같은 경우 이제 뭐 내용들 나왔었던 것처럼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 바로 이제 가격 잡아드리면은 현재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하시되 현재 지금 눌림목 구간으로 진행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넓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잡아가시면서 손절가는 제가 이 15,000원 구간 그러면서 시초가 이하부터 16,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현재 전고점 구간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25,000원짜리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또 설이기도 하고 또 시간도 좀 남았는데 전문가님 종목 하나만 더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사실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종목이 뭐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가장 뜨거운 종목들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주 뒤에 4주 뒤에 움직일 종목을 미리 투자를 하셔야 투자자 여러분들이 50% 이상, 100% 이상 지속적으로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제가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신성델타테크 미리 찍어드리고 한 70% 정도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나인테크 찍어드리고 추가적인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C 테슬라 관련된 종목으로 찍어드려가지고 2차례 찍어드렸죠. 지금 KC 한번 차트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 KC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1차적으로 찍어드린 자리가 이 구간입니다. 1,300원 자리에서 찍어드려가지고 곧바로 일주일 사이에 상한가 구간 2방 터져주면서 대략적으로 한 130% 정도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찍어드린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2,000원짜리 3차 파동 나온다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찍어드려가지고 KC 추가 탄력 바로 이제 상한가 나와주면서 최소 뭐 한 70%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말씀드렸어요. 이 후속타로 자동차 부품주들 순환매 나오는 부분 수소차 기대해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쪽 M&A 이슈 기대를 해보셔야 됩니다. 닥터원 전문가가 오늘 이 TV 방송 마치고 3시 이후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라믹스 그리고 이제 신성델타테크, KC 이런 후속주 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후속 테마 어떤 것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나고 3시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닥터강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잠시 후 3시 요즘 상승세가 좋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 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는 상담 방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